오늘은 구름이 생성되는 과정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구름이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액체인지 기체인지 잘 모르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구름은 공기 중에 수증기가 물방울이 되어 모여 있는 것입니다. 구름이 기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구름이 만약에 수증기라면 기체이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구름은 작은 액체 물방울이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저 높은 하늘에 액체 물방울들이 모여 있게 되는 것일까요? 지금부터 구름이 생성되는 과정, 즉 공기 중에 있는 수증기가 물방울이 되는 과정을 단계별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구름이 생성되려면 지표면에 있는 공기가 위로 상승해야 됩니다. 지표면의 공기가 상승하는 경우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지표면의 일부분이 가열될 때 공기가 상승하게 되고, 기압이 높은 곳에서 기압이 낮은 곳으로 공기가 모일 때도 공기가 한 번에 모여들면서 상승하기도 합니다. 이 두 가지 경우에 대해서는 바람이 부는 원리를 다룰 때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기가 높은 산을 만날 때에도 산을 타고 상승하기도 하고, 찬 공기와 따뜻한 공기가 만날 때에도 찬 공기가 아래로 파고들면서 따뜻한 공기가 상승하기도 하는데, 이 내용도 다음번에 전선이라는 것을 배울 때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다양한 경우에 지표면 근처에 있던 공기 덩어리가 위로 상승하게 되는데요. 공기가 위로 상승하게 되면 주위 기압이 낮아지게 됩니다. 여기서 기압이란 공기의 압력을 의미하는데, 쉽게 생각해서 공기가 누르는 힘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공기가 높이 올라갈수록 기압이 낮아지는 이유를 쉽게 설명해 보면, 예를 들어 이렇게 높은 산을 등산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산을 높이 올라갈수록 숨쉬기가 어려워지는데, 물론 숨이 차서 그럴 수도 있지만 높이 올라갈수록 산소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산소가 부족한 이유는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올라갈수록 공기의 양이 적어지기 때문인데요. 지표면 근처에서는 공기의 양이 이만큼 정도 있다고 한다면, 히말라야 같은 높은 산을 올라가면 산 꼭대기에서의 공기의 양은 상대적으로 매우 적습니다. 그러면 지표면에 있던 공기 덩어리가 위로 상승한다고 할 때 공기 덩어리 입장에서 생각을 좀 해볼게요. 주변에 있는 공기들이 이렇게 자신을 누르고 있는데, 이렇게 공기가 누르는 힘이 바로 기압입니다. 그런데 이 공기 덩어리가 높이 올라가게 되면 상대적으로 주변에 있는 공기 입자들의 수가 매우 적어졌기 때문에 공기 덩어리를 누르는 힘도 작아지게 됩니다. 이렇게 공기 덩어리가 지표면 근처에 있을 때는 주위의 공기의 기압이 높은 상태였는데, 위로 올라갈수록 기압이 낮은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 지표면에 있던 공기 덩어리가 원래는 이렇게 주위에서 누르는 힘 때문에 약간 압축되어 있는 상태였다가 위로 상승하면서 주위에서 누르는 힘이 작아졌기 때문에 공기 덩어리가 이렇게 팽창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팽창한다는 것의 의미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모든 물체는 열 에너지를 받을 때 팽창하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입자의 운동과 관련이 있는데, 온도가 낮을 때에는 고체든 액체든 기체든 물질을 구성하는 입자들이 비교적 둔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입자들이 차지하는 부피가 작습니다. 반면에 온도가 높을 때에는 입자들의 운동이 매우 활발해지면서 입자들이 차지하는 공간의 부피가 증가하게 됩니다. 이렇게 온도가 낮은 상태에서 온도가 높은 상태로 변하게 될 때 부피가 팽창하게 되고, 온도가 높아지려면 주위로부터 열 에너지를 공급받아야 하기 때문에 열 에너지를 받을 때 팽창을 한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부피가 팽창할 때 입자들의 관점에서 생각을 좀 해보면, 어떤 물체의 부피가 팽창한다는 것은 그 안에 있는 입자들이 이렇게 벽을 밀어내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도 뭔가 이렇게 밀어내는 힘을 쓰려면 에너지가 필요하듯이, 물질을 구성하는 이 입자들도 이렇게 팽창을 하려면, 즉 이 공간의 부피가 커지도록 밀어내려면 입자들에게도 에너지가 필요한데요. 그 에너지가 바로 열 에너지입니다.
주위에서 입자들에게 열 에너지를 주면 입자들은 그 에너지로 자신들이 있는 공간을 밀어내면서 부피가 증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열 에너지를 공급받지 못했는데 팽창을 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이것을 단열 팽창이라고 합니다. 단열이라는 말은 열 에너지가 차단된 상태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만약에 열 에너지가 차단된 상태에서, 즉 열 에너지를 공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팽창을 하게 된다면 이 입자들은 자신들이 가진 에너지를 다 써버리면서 열심히 벽을 밀어냈기 때문에 입자들의 에너지가 감소하게 됩니다. 정리하면 물체를 구성하는 입자들이 열 에너지를 받으면 입자의 운동이 활발해지면서 입자들이 차지하는 부피가 팽창하게 되는데, 그 부피가 팽창하는 과정은 입자들이 열 에너지를 받아서 열심히 벽을 밀어내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열 에너지를 받지 않고 팽창하는 경우, 즉 단열 팽창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입자들이 열 에너지를 받지 못하고 자신들이 가진 열 에너지를 다 써버리면서 팽창하기 때문에 온도가 감소하게 됩니다. 이제 다시 방금 전에 살펴본 상승하는 공기 덩어리 얘기로 돌아가서, 공기 덩어리가 지표면 근처에 있다가 높이 상승하게 되면 주위의 기압이 낮아지면서 팽창하게 된다고 했는데요. 이때 일어나는 팽창이 바로 단열 팽창입니다. 지금 이 공기 덩어리가 팽창할 때 주위에서 열을 공급해주지 않았는데도 주위의 기압이 낮아지면서 공기 덩어리 안에 입자들이 밀어내는 힘이 주위에서 누르는 힘보다 더 커지면서 팽창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입자들은 자신들이 가진 열 에너지를 팽창하는 데 다 써버렸기 때문에 에너지가 감소하면서 온도가 낮아지게 됩니다. 이렇게 단열 팽창이 일어나면 기온이 감소하게 되는데, 기온이 감소하게 되면 이 공기 덩어리 안에 있던 수증기들이 응결됩니다. 수증기가 응결되는 과정은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을 떠올려 보면, 어떤 공기의 온도를 낮추다 보면 포화 수증기량 곡선과 만나는 지점에서 포화 상태가 되고, 이때보다 온도를 더 낮추게 되면 공기 중의 수증기가 액체로 응결돼서 공기 밖으로 빠져나간다고 했었는데요. 이때 생기는 액체를 이슬이라고 하고, 이슬이 맺히기 시작하는 온도를 이슬점이라고 했습니다. 지표면에서 상승한 공기 덩어리가 단열 팽창해서 기온이 감소하면 공기 덩어리 속에 있던 수증기들이 온도가 내려가면서 이슬점에 도달하게 되고, 이 온도부터 수증기가 물방울로 응결되기 시작합니다. 공기 중에 있던 수증기가 이슬점 온도에 도달하면 물방울로 응결되고, 온도가 더 낮은 경우에는 얼음 결정이 되기도 하는데요. 이런 과정으로 높은 하늘에 물방울과 얼음 결정이 모여 있는 것이 바로 구름입니다. 구름이 생성되는 과정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먼저 다양한 이유로 공기가 상승하게 되는데요. 공기가 상승하면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올라갈수록 공기의 양이 부족해지면서 공기가 누르는 힘인 기압이 높이 올라갈수록 낮아지게 됩니다. 그러면 공기 덩어리를 누르는 힘이 약해지면서 공기 덩어리가 팽창하게 되는데, 이것을 단열 팽창이라고 하고, 단열 팽창은 주위에서 열 에너지를 공급받지 못하는 상태에서 입자들이 자기가 가진 열 에너지로 열심히 팽창하기 때문에 열 에너지를 다 써버리면서 온도가 감소하게 되고, 온도가 계속 내려가다가 이슬점에 도달하게 되면 공기 중에 있던 수증기가 액체로 응결되는데, 온도가 많이 낮을 때는 얼음 결정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공기 중에 있던 수증기가 높은 하늘에서 물방울과 얼음 결정으로 변하면서 구름이 생성됩니다.